여러분 빵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식빵과 바게트빵 아시죠? 재료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이 빵은 온도와 습도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빵을 만들려면 그날 반드시 온도와 습도를 체크해서 그에 따른 레시피를 넣어야 맛있는 빵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온도와 습도 민감한 걸로 치면 사람 마음만한 게 있을까요? 오늘 평상시보다 더 따뜻한 말로 평상시보다 더 많이 만져주는 그런 하루 시작하세요. 자, 여기는 심술쟁이 자미킴의 마법 같은 날입니다.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은 가수뿐일까요? 아니죠. 사실은 작사, 작곡 그 외에도 굉장히 음악에 종류된 관련된 직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마술도 마찬가지예요. 뭐 마술사, 그다음 마술 교육사, 매직 강연자, 그 외에도 마술 기획 제작자, 엄청 다양한 직업들이 파생되어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오늘 모실 게스트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한번 이분을 만나보시고 직접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여러분 방금 영상 보시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짐작하셨나요? 네,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자, 최면술사 최윤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악수.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조금 추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많이 좋던데.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오는데 살이 없어갖고요. 추위를 잘 못 느껴요. 죄송합니다. 예. 저는 아침에 나올 때 예. 목도리 두르고 굉장히 추웠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랬었구나. 제가 경기도에 살아서 그것도 있겠네요. 겨울 잠바 입고 올 거거든요. 정말 괜찮으셨어요? 예. 네. 여기 지금 예. 스튜디오에 예. 처음 오셨죠? 처음입니다, 이게. 예, 자주 좀 놀러 오세요. 예, 아니 제가 화면으로 많이 봤는데 네네. 굉장히 아늑하네요, 보니까. 네, 예. 저희 또 새로운 PD님이 오셔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자, 일단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셨겠지만 예. 사실은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그래요? 너무 궁금해요. 예. 간단한 자기소개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들의 지치고 깨지고 상처받은 마음을 잘 닦아서 코팅까지 해주는 마음단단 연구소의 마음단단 코치 최윤규 소장입니다. 와, 예. 코팅까지. 예. 당장 끝나고 나면 제가 예. 코팅을 한번 윤기 샤르륵 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죠. 일단 사실은 무엇보다도 예, 교수님 의 키워드는 예. 체면입니다. 예. 자, 체면 차리지 마시고. 예. 나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죠? 체면이라는 게 예.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체면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오해를 많이 하세요. 네. 체면을 하면 잠자는 상태에서 체면가가 막 뭐 마음을 쓰시면서 내가 말하기 싫은 걸 막 말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체면이라는 것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고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무의식을 조금 올리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자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예. 사실은 체면 치료를 받다 보면 예. 내가 쉽게 얘기해서 말하지 말아야 될 걸 어. 말하게 될까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다 그럴걸요 아마? 예. 솔직히 한번 체면 받아보고 싶어라고 하는데 아니야. 예. 내가 지금 저 사람 엄청 미워하는데 예. 제가 옛날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 이상도 예. 이 본연의 마음이 나타날까봐 예. 두려운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사실은요 예. 이분에 대한 걸 알아보려면 어떻게 체면을 처음부터 체면술사는 아니셨잖아요. 그럼요. 아니죠. 자, 체면을 예. 배우게 된 동기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회사에 사회에 나와가지고요. 22년간 SK 아시죠? 네. SK 그룹 그 대기업이잖아요. 좋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이렇게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뒤를 보니까 너무 허무해요. 그렇게 열심히 해놔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앞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언젠가는 내가 이 조직을 떠나야 되는데
내가 밖에서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지?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어떤 잠재된 능력을 일깨워서 나도 좋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툴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네. 굉장히 멋있는 생각이죠. 저는 솔직히 그 멋있는 예. 생각이 앞서서 예. 굵직한 대기업을 그만뒀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에 꽂혀서 예. 주부다 보니. 예. 예. 아무튼 얘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가 않았는데 네. 그래서 계속 뭐 명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툴을 제가 찾고 있었습니다. 네. 찾고 있었는데 체면을 선택하게 된 건 아주 사소한 이유였어요. 네. TV에서 보니까 화성인인가요? 뭐 어떤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네. 거기서 어떤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체면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거 체면은 속임수가 아니고 내가 정말 배우면 나의 잠재 능력을 가장 짧은 기간에 네. 발현을 시켜서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체면을 배우게 되었죠. 아니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뭐 지금 심리 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예. 다양한 그 사람을 그렇죠. 마술도 일종의 심리전입니다. 그렇죠. 예, 그 종류 중에 음. 그 다양한 종류 중에 최면이라 정말 특이한 경우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직장 다니시면서 예, 보셨다는 얘기시죠. 예. 그리고 SK를 그만두셨다는 얘기입니까? 예. 와, 가족의 반발은 없으셨던 건가요? 뭐 없다고 하면 사실은 그건 거짓말이고요.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게끔 제가 만들었죠. 그 얘기 나가도 괜찮으시겠어요? 예. 와, 우리가 솔직히 대기업에 취직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 그러면 이제 이게 정년퇴임이라든가 예. 직장을 그만뒀을 때 차후의 직업에 대한 걸 고민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네. 어떻게 그런 좋은 직장을 그만뒀냐라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제일 많은 질문이 있을 근데 것 같아요. 막상 당사자인 저는요. 네.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어요. 아 정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나가서 내 연봉을 포기하고 네. 뭔가 한 열심히 일을 해서 한 3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내가 100세 동안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박차고 나가지 않으면 4년, 5년 후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밀려 나온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밀려 나와서 소일거리 없이 한 40년을 산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건 도대체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나온 거죠. 대단하십니다. 이래서 뛰어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예. 안락한 생활, 좋은 기업, 예. 보장된 뭐 이렇게 그죠? 예. 스스로 그만두셨다는 것도 대단하시지만 그 가족의 예. 힘을 분명히 힘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고 일단 그러면 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예. 지금 여기 앞에 예. 마음단단 연구소라고 예. 저는 사실은 여기다가 최면술사 이렇게 쓰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체면과 마음단단 어떤 연관성이 있죠? 자매기도님 혹시 마음 단단이란 용어를 들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튼튼해지고 단단해지지 않으세요? 네네네. 네, 저 스스로도 이렇게 단단해지는데 네. 사람들 저희 보면은 주로 우리 행복을 위해서 뭐든지 하잖아요. 뭐 일을 한다라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들 보니까 다 마음이 약한 거죠. 단단하지 않고. 그래서 제 생각에 마음만 단단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 단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그 마음 단단이 사실은 음. 행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제 한동안 회사 나와서 제일 고민이 그거였어요. 네네.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자고 하면서 왜 정작 행복한 사람은 내 주변에 없을까? 굉장히 고민이. 그러게요. 선생님도 행복하세요? 행복해요. 아 그래요? 행복한데 예. 그렇게 만약에 지금 방송이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행복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전에는 이 삶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뜻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느 누구나 사실 행복하냐고 물어보는 건 저는 잔인한 질문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왜냐하면 평생 행복한 사람은 없거든요. 어느 순간 행복한 어떤 그 순간이 있는 거지. 그걸 평생 행복한 사람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 행복하세요 하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거든요. 내가 행복했나? 맞아요. 어제 행복했나? 오늘은? 굉장히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오늘은.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원리를 생각하면서 네. 원리를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노래를 갖고 깨달았는데 무슨 여기서 노래인데요? 쉬운 노래인데 네. 불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피디님 좀 불러도 되죠? 그냥 부르세요. 예, 예. 들어봐야지. 쉬운 노래인데 네. 이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가사를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노래거든요. 네네.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와. 잘못해서 고추를 잘랐네. 금고추가 네 고추냐 은고추가 미치겠어. 네 고추냐. 아닙니다. 제 고추는 싱싱한 풋고추입니다. 오. 요놈 봐라 긁어서 봤구나. 그렇지. 참 착하다. 다 가져라. 아닙니다. 제거만 주세요. 밤일할 때 헷갈립니다. 재밌죠? 좀 웃겨요. 네. 얼굴이 빨개졌어. 제가 이거를 네. 지금 이렇게 뭐 대면 알만한 우리 명 강사분이 계신데 네네. 그분한테 사사를 받았어요. 이 노래는요. 사사를 받았는데 이게 집에 무슨 와서 노래지 근데 잠깐. 그게, 꽃은 뭐 있어요, 그죠? 있죠, 네. 있는데 제가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본 거죠. 네. 이 노래가 재밌긴 재밌는데 네. 여기에 모든 우리의 행복과 불행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무례하네요. 네, 이 노래. 왜냐면 금고추밖에 기억이 그렇죠, 안 나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자기 전까지도 금고추, 은고추가 생각이 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걸 갖고 어떻게 했냐면 네. 우리는 원래 이 내 풋고추만 갖고 있으면 행복했었어요. 아, 내 그리고 것만 행복해야 돼요. 내 것만 그렇죠. 가지고 행복해야 있어요. 되는데 어느 날 옆을 보니까 금고추, 은고추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살짝 이제 마음이 상한 거죠. 네. 나보다 좀 이렇게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더 마음이 상한 건 뭐냐면 그 금고추, 은고추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 나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라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되면 화가 엄청나는 게 나는 뭐 했지? 나는 뭐 했지? 또 나는 뭐 했지? 그래서 저 사람이 그랜저를 사면 내가 그랜저를 살 수 있으면 행복한 거고 못 사면 불행한 거. 이렇게 계속 이제 불행해지는데 웃긴 건 뭐냐면요. 그럼 금고추, 은고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들도 그렇죠? 그들 나름대로의 비교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또 풋고추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부러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불행의 쳇바퀴를 계속 돌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만약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안 돌 텐데 계속 주변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불행의 쳇바퀴를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40년, 50년, 60년 살면서 그냥 그렇게 똑같이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맞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걸 잠깐 바꾸면 뭐 예. 금수저, 은수저, 뭐 그렇죠. 은수저 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예, 예. 재밌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사실은 음. 제일 잔인한 게 나하고 나이가 같은데 아, 그럼요. 어느 사람은 이만큼 성장해 있고 어느 사람은 음. 한 그 위치에서도 내려간다 그러면 정말 인생 살맛 안 나죠. 안 나죠. 그럴 때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체면이나 아니면 이렇게 마음 쪽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네. 하나님의 목소리 막 듣고 막 이러거든요. 누가요? 제가. 아 진짜요? 제가 미끄러가니까. 네, 처음 듣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네네. 우리는 뭔가 어떤 결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네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 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일 갈 수도 있잖아요. 내일 그렇죠. 모레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다음 생에 와가지고 또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뭐 아쉬울 것도 없고 불행할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고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선생님 지금 그러니까 체면, 음. 그러니까 체면을 마음 단단으로 풀어주셔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진짜 체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이게 체면이 아까 무의식 중에 예. 잠을 자는 게 아니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체면은 과거죠. 과거도 되고 미래도 되죠. 아 진짜요? 네, 왔다 갔다 하죠. 어머 예. 여기다 테이블 깔고 나 한번 누워 나의 미래를 보고 있다. 과거는 별로 안 좋죠. 궁금해요. 예, 솔직히 예, 말해서. 예, 근데 예, 대체적으로 예. 보는 건 과거를 먼저 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심리 상담이나 뭘 한다 그러면 네네. 일단 원인이 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과거를 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체면을 많이 받나요?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사람도 받고 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더 쉬운 게 뭐냐면 절실하거든요. 내가 문제가 그치, 있기 때문에. 맞아. 근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흥미로 뭐 이렇게 보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아 체면이 이렇게 왜 그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그거는 사람의 차 따라서 차이가 어. 많이 나요. 그런데
체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상상이거든요. 네. 내가 뭔가를 상상하라고 하면 그것을 아주 그냥 상황인 것 같이 상상을 해야 되고 결국 그게 이제 시각화인 거죠. 시각화를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야 이 체면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체면으로 들어간다는 게 결국 체면도 툴이에요. 네. 체면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체면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나의 자신감, 집중력, 기억력을 지금보다 100배, 1000배, 1000배 증가시킨다. 아니면 내 지금 우울증이 있는데 이 우울증을 좀 없애고 싶다. 그런 목적을 이루면 되는 거지 체면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체면하면 사실은 이렇게 뭐 원인을 봐야지라는 이런 이유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 사람이 지금 막 이 현실이 지금 엉망진창이야. 예. 뭐가 막 일이 꼬여. 예. 그러면 이제 병원 치료도 받아봤겠지만 예, 예. 딱히 무슨 이유를 못 찾을 때는 뭔가 뭐 고수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원인이 뭘까 하고 체면을 무의식으로 그렇죠. 건드려 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사실은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해 그렇죠. 주시니까 예. 이게 그 명절 연예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전생 체험 이렇게 대단한 만약에 연예인이 뭐 온빈이가 옛날에 예. 뭐 뭐였대더라 이런 거 예. 재밌잖아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전생이나 이런 거 잘 믿지 안 않았는데 믿으세요? 잘안 믿어요. 왜냐면 그래? 예. 잘 안 믿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전에 제가 선생님 또 교수님 강의를 들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음. 근데 또 하나 궁금증 또 하나 있어요. 병이 이렇게 왜 예. 치유되지 않는 병도 체면과 예. 연관이 있다면서요.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체면으로 고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해를 하면 안 돼. 다 와. 고쳐진다는 게 아니라 네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고요. 선생님 지금 마음으로 이 팔을 올릴 수 있을까요? 내가 의지가 있어야지 팔이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죠? 의지가. 근데 내가 의지가 없어도 마음만 갖고 있어도 팔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 내 마음으로 나의 어떤 무의식 아니면 나의 어떤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어떤 심장에 좀 이상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내 위에 뭔가 어떤 암이 있다라든가 그럼 체면으로 암시를 보는 거죠. 내 암아 점점 작아진다. 점점 작아진다. 너는 정말 사랑스럽고 아주 작아진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믿는 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있죠. 그런 사례 정말 있죠. 특이한 왜냐하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와, 근데 이게 일단- 이럴 수도 그러니까 일단 다는 아니지만 아프면 병원 가야죠.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고 거기서 병원하고 같이 이런 치료를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그 교수님 환자들 중에 환자 예. 뭐 강의도 많이 나가시거든요. 예. 근데 강의 외에 예. 환자 중에 그 뭐 재밌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예. 사례가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환자라고 하면 안 돼요. 아, 환자는 죄송합니다. 아니고 그러면. 그냥 이제 마음의 병이 좀 있는 분을 저희는 치료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치유. 아 치유. 와, 제가 보니까 치료하고 치유가 틀린 건 뭐냐면 치유는 스스로 고쳐진다는 얘기거든요. 치유. 네. 결국은 치료는 아무리 체면가가 체면을 잘해도 본인이 믿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본인이 내가 나는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지만 고쳐지지. 아무리 뭐 대한민국 아니면 전 세계 아주 유명한 체면가 와서 뭘 한다 안 되는 거죠.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그 치유한 어떤 그 사례 중에 최근에요. 어떤 중학교 2학년짜리 학생이 왔어요. 좀 소극적인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체면이 집어였죠. 그때만은 자기 여기 손목이 시커멓게 보인대요. 네. 왜 시커멓게 보이냐 했더만 어렸을 때 아버지 돈을 많이 가져가서 네. 여기 시커멓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그 죄의식이 쌓여 있었던 거죠. 그때까지. 아. 그래서 이제 그거가 물어봤죠.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잖냐.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한 2주 후에 그 어머니를 만났더니만 얘가 너무 적극적이 됐더라고. 그러니까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체면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얘기까지 해드리면 우리가 얘기하는 빙의. 네. 빙의 무섭죠. 네,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빙의라고 하는 건 네. 어떤 뭐 이렇게 귀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빙의가 에너지? 네, 이게 뭐냐면 왜 그거를 자, 우리- 죽은 사람? 그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회의 사람. 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에게도 어떤 인간의 정신 뭐 레벨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레벨이 있는데 내가 아주 자꾸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럼 에너지 레벨이 밖에 내려가는데 네. 그러면 밖에서 그 낮은 에너지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내가 면역력으로 표현을 하면 떨어져 있으면 감기나 이렇게 그렇죠. 병이 질병이 네, 오는 네.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빙의라고 하는 게 감기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저마다 에너지가 네.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상담한 사례 중에 가장 특이한 사례는 뭐가 있냐면
30대 초반의 여자분이에요. 네. 오셨어요. 오셨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잘 이해를 못하겠대요. 결혼을 하려고 한대요. 네. 그런데 남자분이 무슨 이렇게 그 뭐래 섹스홀릭이라 그러나요? 네. 이렇게 그 여자하고 같이 하는 그런 병에 걸린 것 같아. 네. 그럼 뭐 어떤 모임에도 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듣다가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선생님 그럼 선생님은 초혼이고 남자분은 재혼인데 헤어지시면 되는 거지 그걸 무슨 뭐 체면으로까지 고치려고 그러냐. 그랬더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분은 헤어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이 여기 한번 오셔라 왔어요. 와서 이제 체면을 쭉 집어였는데 처음에 뭐가 잘 안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어떤 할머니 목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아니 할머니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만 어렸을 때 내가 내 손주가 죽어서 옆집에 왔는데 얘가 걸딱 뽑고 놀고 있더라고. 그래 내가 얘 고추 잡고 있는 거밖에 없었어 이러더라고요. 아니 할머니 그럼 그 사람한테 어떻게 나쁘겠어요? 하니까 여자 좋아하게 한 거밖에 없어 이러더라고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 귀신보다는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인 거라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해소를 시켜드렸죠. 해소를 시켜드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드리고 해서 아마 한 3, 4개월 그 3, 4개월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하셨죠. 오, 아주 참 신기한데요. 재밌는 사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 체면하는 중에 예. 교수님께서 뭐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계속 이렇게 말을 하면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체면에 빨려 들어간 거는 시각화하고 아까 예, 말씀하신 그렇죠. 거를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는 지금 현재 긍정적이고 내 인생은 행복하다 막 이렇게 하면 딱 눈을 떴을 때 그런 느낌이 온몸으로 맴돌까요? 오죠. 그리고 우리가 후체면이라고 하는데 체면에 깨어서도 그 자신이 있고 아주 상쾌한 그 기분은 그대로 기억합니다라고 이렇게 후체면을 주는 거죠. 저는 딱 하면은 현실로 네. 와서 아까 내가 무슨 일이 있었지? 아, 띵 이런 건 그건 알아요. 아니에요. 아 진짜. 예. 그러니까 그게 네. 연결선상에 있는 거예요. 연결이 있고 체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이에요. 반복적인 암시를 계속 주는 거죠. 그러면 아마 잠깐 선생님도 들었겠지만 우리 마음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잠재의식에는 무한한 어떤 가능성, 잠재력,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죠. 태어날 때 혈통적인 어떤 DNA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네. 그런 것들. 그런 걸 이제 불러일으켜서 나도 모르는 어떤 내 재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미킴 선생님 지금 자미킴 선생님 성격 있죠. 네. 그거 하루 만에 만들었을까요? 아니지 않죠. 그죠? 그게 내 아버지, 엄마 아니면 주변 환경으로부터 계속 한 20년, 30년 동안 받으면서 형성된 거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죠. 네네. 얼마 전에 그거 봤어요? 이세돌 구단하고 우리 알파고하고 봤죠. 봤죠. 안 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알파고 이겼잖아요.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뇌에 그런 것들이 이미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마음 단단히 살아가자는 건 뭐냐면 그 프로그램을 바꾸자는 거예요. 이제부터 의지적으로 어떻게 긍정적이고 나한테 유리하도록. 그게 바로 마음 단단한 자세의 원리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저는 너무 재밌어. 거의 지금 제가 빨려들어서 네. 제 체면에 빠지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빠져들어갔어요. 난 쉽게 걸릴 것 같아요. 아, 쉽게 걸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체면이 잘 걸린 사람들은요. 네. 굉장히 창의적이고 몰입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저 창의적이에요. 제가 아이디어 뱅크라고 예. 던져만 주면 바로바로 그냥 뭐. 아니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얼굴 보니까 바로 아주 몰입하고 창의적이십니다. 진짜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마 지금 얘기 들으시면서 체면이라는 게 단지 뭐 그 1대1로 하는 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1대1로 좁은 방에 누워서 한자를 눕히고 한 이런 것만 방송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만 연상이 돼요. 예. 그런데 저도 교수님을 통해서 꼭 그것만이 체면이 아니구나. 그걸 알았어요. 저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체면에 대한 어떤 오해를 없애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네.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죠. 그런 그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음. 여기 PD님도 그러실 거예요. 대다수가 체면하면 그렇죠. 네. 전생 체험이나 그럼요. 그거는 이게 사실은 미래까지 연결지어지는 네. 그런 거라고 네. 상상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살아들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많고 정말 험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걸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면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네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갖고 정신병원에 간다는 건 사실 좀 꺼리낌 하고 또 이렇다고 또 체면 상담을 받으러 간다는 것도 사실 좀 꺼리낌 한데 저는 그래서 이런 상담을 체면 어떤 코칭을 좀 일반화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받을 때도 뭐 100만 원, 200만 원 굉장히 비쌌는데 좀 대중화해서 사람들이 좀 자기 마음이 아플 때 우리 약국 가듯이 그냥 네네.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오. 만들고 싶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요즘은 사실 물질 때문에 힘든 사람보다는 그렇죠. 이제는 뭐 먹을 게 없어서 죽거나 이런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예, 예. 사실 꼭 여러분도 아마 이런 강의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예, 예. 혹시 교수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제 계획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행복해야죠. 뭐 재밌는 노래도 불러드렸지만 이제 불행한 이유를 알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행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이 있잖아요. 앞으로 제가 할 일도 그건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로는 4가지 정도예요. 우리가 네. 행복하기 위해서. 네. 첫 번째 뭐냐면 내 삶의 어떤 유일무이함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자기 자신에 네, 대한 자기. 의미에 대한 왜냐면 소중함. 네. 나 최윤기라는 사람은 몇만 년 전에도 몇만 년 후에도 없을 그런 아주 유일무이한 고귀한 삶인 건데 내가 뭐 좀 일도 못한다고 뭐 공부 좀 못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더라도 나 스스로는 비난하지 말아야죠. 네. 정말 유일무이한 삶이기 때문에. 그러면 행복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정말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고 회사에도 그렇고 뭐 심지어 교회도 그렇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어디나 꼭 한 명씩은 있어요. 근데 있으세요? 있죠. 있죠. 있는데 예. 그런 걸로부터 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띠띠라고 해요. 띠띠. 근데 이제 좀 강하게 얘기하면 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물어본다고요. 혹시 욕 단단 이게 마음 단단이 욕 근데 단단 차마 욕은 제가 못하고. 아니 이제 그런 띠떼기들 많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띠띠가 어디냐 그러면 집에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집에. 피디님 이렇게 집에 우리 그래서- 보면 안 되는데 우리 집에도 띠떼기 제가 한 몇 년간은요. 네. 제한테 가장 큰 띠떼기는 네. 제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는데 나쁜 띠떼기 이놈이 재밌다. 어떻게 되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아주 큰 사춘기를 겪었어요. 네. 사춘기 겪고 중3 딱 되고 나니까 자기 인생은 벌써 끝났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당구 치고 아이고야. 하는데 도저히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 삶의 바운더리가 아니라서 저도 사실 참 당황스럽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큰 소리 쳐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고3 때 이제 들어오면 공부도 안 하고 뭐 게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님 꿈이 뭐냐 그랬더니 그런 거 안 키워요. 공부 좀 하지 않을까? 제가 알아서 안다니까 이런 거예요. 그게 대답이 호의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네. 분인데. 근데 몇 번 싸우다가 제가 생각해봤죠. 이래서는 안 된다. 어떡할까 하다가 마음으로 완전히 버렸어요. 네. 그렇다고 자식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자, 저 친구 인생은 저 친구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설사 대학도 못 가고 어떻게 한다 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 왜? 내가 지금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받아들이질 못하잖아요. 서로 싸움만 감정만 상한단 말이에요. 그럴 그렇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내 생활을 잘하고 저 친구는 나름대로 했으면 좋겠다. 나한테 뭔가 어떤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음으로 버리자라 이렇게 하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내 마음으로부터 버린다는 게 제일 좋은 건 안 보면 돼요. 네. 근데 안 볼 수 남편 안 볼 수 있어요? 띠떼기를 안 볼 수 없죠. 예, 안 볼 수가 없다. 근데 네. 뭐 부서장 아니면 사장 안 볼 수 없죠. 안 볼 수 없죠. 그러면은 일은 어차피 같이 하는 거죠. 근데 마음으로 버리는 거죠. 쟤는 저렇기 때문에 나한테 일을 시키는 거고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하면 돼. 그냥 마음으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치지가 않는 거죠. 내 마음이 안 다치게. 내 마음이 안 다치는 그게 거죠. 좀 멀어진다는 오히려 그때를 둔다는 그죠? 거죠. 오히려 제가 제 아들 맞아, 사례처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싫은 내색을 안 하기 때문에. 싫은 내색을 안 하잖아요. 나는 내가 내 일을 오케이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야단을 쳐도 저 사람 그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한테 야단을 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다. 너무 좋은 말씀. 시어머니 화나잖아요. 저분은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저렇게 여태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다. 자꾸 머릿속에서 그럼. 디귿디귿이 떠오르잖아요. 자, 이제 참 두 유일무이한. 번째, 첫 번째는 유일무이한 내 삶의 유일무이한 소중함을 깨닫는 거고요. 두 두 번째는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러니까 네네. 사람으로부터 나를 분리하고 구분하고 독립시켜야 된다.
네. 그런 의미고 세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사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뭐 여자분들 다이아몬드, 아. 뭐 명품백, 뭐 남자들 차 의미가 없다는 거죠. 뭐 하루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루는 기분 좋겠죠. 잠깐은 그렇죠. 그러나 그게 지속적으로 어떤 행복을 주지 않고 맞아요. 오히려 그걸 가짐으로써 불행한 거죠. 내 차 잘 있나? 내 백 잘 있나? 맞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맞아. 오히려 마음의 근심을 맞아. 더 와닿는 거라고요. 그래 이제 그런 부분들로서 그렇지. 자유로워지고 네 번째. 네 번째가 참 중요해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저한테 오시는 이렇게 마음이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한테는 현재가 없어요. 하루 24시간 내에. 오로지 있는 게 그 아팠던 과거, 억울했던 과거, 그 정말 막 치열했던 어떤 그 과거. 시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거가 있어요. 그래갖고 오늘 이렇게 눈을 쳐다본다고요. 미래를 본다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의 미래가 밝을까요? 암담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과거와 미래를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 하루 24시간 고민하지 말고 오늘만 충실하자는 거지. 오늘 할 일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분들의 미래는 더 밝아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겠죠. 그렇죠. 네. 또 지나간 과거, 아픈 과거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 아름다운 얘기거리로 바꾸는 거예요. 아, 얼마나 좋아요. 너무 현재만 좋네요. 충실하면. 다 외웠어요. 그래요? 유일무이한 소중한 사람임을 알자. 예, 예. 두 번째는 뭐 띠떼끼. 그렇지. 네,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예, 예. 세 번째는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자. 음. 네 번째는 시간으로부터 그렇죠. 자유로워지자. 예. 정말 사실은 예. 저한테 정말 필요한 말이에요. 아 그러세요? 제가 오늘 체면을 받은 기분입니다. 아, 교수님이 요 네 가지로 저 말고도요. 예, 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음. 영향력을 더 많이 이렇게 그러시는 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교수님 지금 예. 시간이 거의 다 지금 끝나가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고요. 네. 전 사실 이렇게 앉아서 대담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냥 앞으로 네. 일방적인 강의나 뭐 그렇죠. 이렇게 네. 했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생각도 정리가 되고 네. 제가 조그만 소망이라고 하면 이 방송을 다른 분들이 많이 들어서 네네. 조금 마음 단단하고 체면을 좀 걸어주세요. 조금 좀 마음 당당하고 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래도 혼자 못 일어서시겠다면 서울역에 있는 제 사무실로 부담 없이 오시면 제가 네. 대화를 통해서 좀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PD님 꼭 문제다 그 넣어주세요. 주소랑 뭐 이런 거. 네. 예, 예.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걸 보는 그렇죠. 사람이 예, 있어요. 맞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봐도 음. 좋은 걸 보는 사람, 부정적인 걸 보는 사람. 사실은 저는 오늘 음. 교수님을 통해서 좀 더 자신을 되돌아보고 예. 앞으로 많은 주변으로부터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지면 내 마음이 단단해지면 사실은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여러분들도 주변에 혹시나 마음이 유약한 분이 있다면 일단 그들은 그들대로 잠시 미뤄두고 예. 잠시 자기 마음이 단단한지 먼저 체크하시고 항상 긍정적인 걸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면 모든 것 그 위에는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말씀 주신 우리 예. 최윤규 마음단단 연구소 체면술사라고도 많이 하시죠? 체면을 뺐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그래요? 마음 단단 코치로 명명했으면 그래 나도 예. 마술사 뺐으면 좋겠어. 그냥 제가 요즘 바꿨어. 나 심술쟁이 바꾸고 싶어. 그래요? 바꾸고 싶어. 네. 매직 비타민 어때요, 피디님? 매직 비타민. 괜찮은데요? 비타민. 비타민 좋습니다. 많이 매직 드셔야 돼요, 비타민. 그런데 예. 비타민은 많이 과용하면 많이 복용하면 안 되지만 예. 비타민은 꼭 필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여러분의 그렇죠. 삶에 비타민이 되고 싶은 장희킴입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너무 예.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예. 한 주일 동안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마술사 최윤규입니다. 오. 여러분 여기 신문 보이시죠? 자, 이 신문을 이제부터 상상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적었습니다. 이 안에는 좋은 것도 있고요, 나쁜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정치를 보면요, 비통하시죠? 이게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물을 바로 넣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젖어요. 젖죠. 젖고 다 흘러내리고 정말 가장 밑으로 다운될 겁니다. 자, 제가 그럼 여기에다가 컵을 넣겠습니다. 컵을 넣는다는 얘기는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는 얘기죠. 여기다 제가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젖지 않아요. 안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컵을 입으면 단단한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만약 컵을 빼겠습니다. 제가 컵을 하나 빼고 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자, 보십시오. 안 오, 되죠? 네, 물이 없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마음 단단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나쁜 영향을 줘도 나는 젖지 않는 거죠. 그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이 안에 있는 물을 조심스럽게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빼고요. 와, 자, 여러분 한번 마음을 보십시오. 오, 전혀 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마음 단단하게 살아가셔가지고 가장 행복하고 자신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